자, 이제는 이 하이브리드로 이제 표시가 되고 연비가 무려 14.7km나 됩니다. 굉장히 우수한 연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사실 이 차는 BMW 5 시리즈 중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자동차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이 리뷰 영상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5 시리즈 세단 중에서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523D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디젤 세단이 밥통 같다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발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꼼꼼히 살펴보면서 523D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공회전 상태에서 디젤차 엄청 시끄럽잖아요. 너무나 조용합니다. 오히려 에어컨 소리가 조금 더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일단 엔진이 내는 소리는 거의 안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도 조용하고 회전 질감도 상당히 부드럽고 변속도 빠르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말 안 하면 디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전 세대 모델도 그랬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출발이나 시동을 처음 걸었을 때 이럴 때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엄청나게 조용하고 부드럽다는 것만으로도 이 차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동 또한 억제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스티어링 휠로 올라오는 진동도 상당히 미세한 편이고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 역시 굉장히 적게 느껴집니다. 디젤 엔진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거는 사실 오늘날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이전 세대 모델도 충분히 부드러움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모델은 차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강하는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단점이 훨씬 더 수그러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즘은 환경 규제다,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조금 챙기는 의미에서 디젤 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든 것 뿐이지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디젤 파워트레인의 우수성이 줄어든 것도 분명 아닙니다. 여전히 생활 패턴, 주행 패턴에 따라서 디젤 자동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죠. 원유 가격은 조금씩 달라져서 이것을 경제성이라고 말하긴 애매한데 일단 연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우수한 부분이 있죠. 특히나 고속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가솔린 자동차보다는 디젤 자동차가 연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수합니다. 523D는 인증 복합 연비가 리터당 14.7km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코 모드를 사용하고 정말 발끝 컨트롤하고 이 패들 시프트까지 쓰면서 주행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연비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경 써서 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는 것, 이거는 확실히 디젤 자동차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520i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훨씬 더 파워풀한 느낌, 다이나믹한 느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비슷할 수 있으나 최대 토크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최고 출력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서 무려 197마력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40.8kg 포스미터고요. 어쨌든 최대 토크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가속 그리고 폭발력, 이런 부분에서는 가솔린 모델을 압도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도 변화되는 체감이 520i보다는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BMW의 디젤 엔진의 특징 중 하나는 비교적 엔진 회전수를 높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벤츠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를 봐도 4500rpm 정도에서 레드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BMW는 일단 5000rpm까지는 이 디젤 엔진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전시킬 수 있는 구간도 많고 변속기도 상당히 똑똑한 8단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패들 시프트를 조작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더 잘 느껴져요. 반응도 빠르고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잘 다듬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밥통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운드는 사실 6기통 디젤, 8기통 디젤, 이런 대배기량 디젤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인데
이 4기통 디젤 엔진에서도 이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가 대략 한 8천만원 조금 넘거든요. 후륜구동 523D에 스포츠 패키지만 넣은 모델입니다. 주행 감각면에서 이 엑스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모델과 이 후륜구동 모델의 차이는 은근히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이 후륜구동 모델은 확실히 이 앞바퀴 돌리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상쾌해요. 특별한 저항이 느껴지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선형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 뭐 안정성, 뭐 날카로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후륜구동 모델이나 엑스드라이브 모델이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일단 제가 최근에 제네시스 G80을 시승을 했단 말이에요. 출력도 좋고 승차감도 좋았는데 원형 교차로를 돌거나 뭐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움직임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실질적으로 무게 차이가 5 시리즈와 이 G80이 크지가 않은데 확실히 5 시리즈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너무나 경쾌하고 산뜻해요. 자, 523D 모델 중에서도 이제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사뭇 예쁘고요. 인터랙션 바가 빠져 있는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BMW의 새로운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고, 이게 굉장히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송풍 구도 디자인에 빠져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시면 뭔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예뻐졌다. 그리고 뭐 523D 기본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뭐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옵션으로는 열선, 통풍 시트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동이 되고, BMW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화면만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화살표로 일로가 절로가 이렇게 딱 화살표들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정신 없을 수 있으나 적응되면 굉장히 편한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있고요. 요즘에 앞유리에 이중 접합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523D에도 들어갈 법한데 이 523D에는 그냥 하나의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기상 환경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시속 55에서 60km. 자, 60 초반대의 데시벨을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시속 80km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속도를 높여도 일단 데시벨 수치가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노면이 굉장히 자잘자잘한 이 돌기들이 나 있는 노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면 소음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잘 닦인 고속도로보다는 좀 크게 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레미콘 트럭 있고 주변에 트럭, 다마스 이런 디젤 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멈춰 있을 때는 한 40dB 정도 나오고요. 애플워치 측정기에서는 36dB이 나옵니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중 접합유리가 좋아요. 근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유리 하나인데 두꺼운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 외부 소음을 막기 위해서는 뭐 중간에 필름이 들어가고 방음제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유리가 두꺼워야 돼요. 근데 이 이중접합 유리도 진짜 비싼 이중접합 유리가 있고, 이 요즘처럼 좀 대중화되고 있는 좀 저렴한 이중접합 유리가 있거든요. 저렴한 이중접합 유리도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기본적인 유리의 이 단면 폭이 너무나 얇기 때문에 사실 쓰나 마나인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 시승한 BMW 523D는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다이노 측정을 했는데 다이노 측정을 지켜보는 저와 PD, 그리고 다이노 측정을 이제 직접 진행을 해주신 이 BTR 퍼포먼스 사장님, 우리 모두가 놀랐습니다. 자, 일단 디젤차가 이 다이노상에서 토크가 잘 나올 거라는 기대는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마력 측면에서 출력 손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다이노 테스트를 했는데 이 차는 4000rpm 부근에서 최고 출력 197마력이 발휘가 됩니다. 자, 그리고 1500rpm부터 40.8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다이노 위에서도 4000rpm 부근에서 최고 출력이 발휘가 됐고 무려 187마력이 측정이 됐습니다. 이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한 5에서 6% 손실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수많은 BMW 디젤 차들 다이노에 올려봤는데 이렇게 손실률이 적은 차는 처음이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뭐 320D, 520D 정말 많은 4기통 디젤 측정해 보셨는데 일단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딱 측정해 보시고 차를 밟아 보시고 속도를 이제 바퀴를 돌려 보시고 그 느낌이 딱 오나 봐요. 그리고 최대 토크도 일단 1500rpm 때부터 굉장히 예쁜 곡선을 그리면서 증가하기 시작하고 2000rpm 그리고 4000rpm 때까지는 최대 토크 40토크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실제로 측정에서도 40토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최대 토크 측면에서는 뭐 손실률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이제 엔진을 100여 년 뭐 만들어 본 유럽 회사들은 내연기관은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엔진의 연소 효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 구동 손실률은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이노에서 측정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는 그냥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48V 배터리를 이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출력 도움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 이런 것들까지도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차감, 주행 감각 이런 면에서도 우월한 모습을 보이고, 저 이렇게 다이노 테스트를 했을 때도 굉장히 준수한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의 결과를 기대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치가 좋게 나왔어요. 저는 뭐 최고 출력은 한 10%, 최대 토크는 한 5%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뭐 최대 토크는 거의 뭐 한 1%? 뭐 이 정도밖에 손실이 나지 않았고 최고 출력은 5에서 6% 정도 손실률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승한 BMW 523D는 이 후륜구동 모델이고요.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8,030만원이에요. 8,030만원. 꽤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BMW이기 때문에 꽤나 괜찮은 프로모션도 있을 거고, 새롭게 바뀐 부분들, 좋아진 부분들, 옵션 구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차를 운영하시면 비싸다는 느낌은 결코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연비가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해, 이러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뭐 도심 주행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디젤 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다시 디젤 세단 시대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요는 충분하고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확 바뀐 BMW의 디젤 세단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BMW 코오롱 모터스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이 523D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BMW 코오롱 모터스 분당 전시장에서 이 523D를 협조받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